제 아이 키워보세요. 제 아이가 통제가 되는 아이 같아요?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어요. 모든 애들이 통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민준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씩 웃으면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이 아이가 진심으로 미워질 때가 있다라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한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교육만 10년 차 선생님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아이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엄마가 아이가 진심으로 미워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나의 선과 바운더리를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함과 이 아이를 어느 순간 진심으로 미워하는 단계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 아이 키워보세요. 제 아이가 통제가 되는 아이 같아요?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어요. 모든 애들이 통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되게 작은 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어른의 말을 안 듣지는 않아요. 말을 진짜 안 듣는 아이라고 해서 제가 만나보죠.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규칙이 세워져 있는 공간에서 말을 똑같이 안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가 편식을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가서 물어보세요. 걔가 거기서 똑같이 편식을 할까요? 그럴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은 반드시 진화를 거듭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큰 사고를 쳤어요. 처음부터 큰 사고를 치는 아이가 된 게 아니고 작은 사건부터 아이가 단계를 거쳐서 선을 확인하면서 그 사고 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들어 숟가락을 던진 아이는 던진 다음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엄마의 눈을 봅니다. 숟가락 던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한 번 더 해도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속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를 폭군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것만 줄여나가셔도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를 폭군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은 무의미한 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 실험이 있어요. 이 벽에 자전거를 세워두지 마시오라고 써놓고 자전거를 세워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작은 문에 이 문을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썼을 때 사람들이 이 문을 자전거가 세워져 있을 때야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문을 들어가는 확률을 한번 봤을 때 어떠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명령에도 권위를 못 느끼게 되고 그냥 문을 열고 거침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무의미하게 민준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씩 웃으면서 했어요. 아이들은 선을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안 하는 아이들보다는 한 번 더 하면서 엄마의 반응을 확인하고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 확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랬을 때 카드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화를 내던지 하나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화를 내기 싫을 때 넘어가는 일이 계속 많아지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 실험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누군가가 규정을 이미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도 똑같이 권위를 못 느끼는 현상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아 너 거기 지나가면 안 돼? 했는데 아이가 지나갔어요. 거기서 내가 에휴 쟤는 저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아이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꺾을 수 있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이가 무시하고 자기가 엄마를 관철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아이를 진짜 통제해야 될 때 그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와 계신 어머님들이 아이가 진짜 통제가 안 돼요. 얘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런 친구를 제가 막상 만나보면 그 아이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이 만났을 때는 말을 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자괴감이 느꼈는데, 얘는 다른 사람 말은 다 잘 듣는데 내 말만 안 들어요. 너 왜 그런 거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와 해왔던 작은 경험들이 어떻게 누적되어 왔는가와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아이를 제지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제지할 일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물어보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제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 행동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험으로 경험 여정을 완수해 줘야지만, 그 경험들이 여러 번 쌓여야지만 나중에 엄마가 말하면 아이가 듣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결정적인 순간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을 넘겨짚고 있는지,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의미 없는 메아리, 의미 없는 잔소리가 되고 있는지, 엄마는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룰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자, 제가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드리는 이야기니까, 집에서 만약에 이게 내 얘기다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